7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영향도 있지만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부양 발언이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1% 중반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한 덕분에 폭등했습니다. 영국이 1.4%, 독일은 2.8%, 프랑스가 4.1%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에 머물렀습니다. 한은의 상반기 성장률 예상치가 빗나감에 따라 올해 3% 성장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하반기 수출 여건을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은 계절적 요인에다 지난해 수출 호조세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가 KT 올레TV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채널 번호는 184번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앞둔 금요일 순서죠. 간밤 글로벌 증시는 크게 올라왔습니다. 드라기 총재 발언에 화답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제 국내 증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기금의 집중 매수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주말 앞두고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잠시 후에 그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죠.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모가 출중하신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벌써 금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의상이 참 화려하신데요. 저 괜찮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자, 네. 어제 국내 증시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갈지 참 궁금한데 오늘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자, 박미라 앵커님. 네. 예, 지금 21세기에 그 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민놀당의 이 새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새끼. 민놀당 이 새끼. 그 다음에 양다리 걸치는 잡방송들, 아우 깡통 방송, 그런 방송 보지 마시고 우리 멋진 센 방송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 좋죠? 참 우리 센 방송 보신 분들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말을 듣고 주식을 사신 분들은 오늘 미소에 입가에 미소가 머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양다리 걸친 분들은 아마 다리가 찢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에 상승했죠. 아우 좋았습니다. 전부 가슴을 쳤을 겁니다. 주식 안 산 분은 센 방송 박미라 앵커님 말과 청송촌님 말 들었으면 대박 났을 낀데 갈 낀데 전부 안 사실 분들 많은데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요 오늘 1810 전후에서 저항을 받을 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800 한 5에서 10 전후에서 저항을 강력히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이번 주 화수가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화수 변곡점이었습니다. 화수 변곡점이었는데요. 여러분 부디 석기시대 살지 마십시오. 석기시대 살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오른다. 어떻게 하면 매수해라. 답보고 하는 그런 석기시대 사람들은 퇴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대 그런 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남들이 안 가는 공포가 조성될 때 가야 된다 이렇게 그게 전형적으로 다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1800을 바로 복귀하는 그런 모양을 오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주가의 상승이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있을지 않을지는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1위평 다 있는 시점까지 여러분께서 열어놓고요. 21위평 다 있는 시점도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승에 주춤주춤하지만 61위평까지 닿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위평까지 여러분께서 상승을 열어놔라. 오늘 또 미국 유럽 떴다고 또 지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면
90%는 떨어진다 해놓고 10% 오른다 했는 거 그 이야기가 또 할 아시아권에 많은 뻐꾸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뻐꾹뻐꾹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식은 오늘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큰 폭의 상승 이후에는 보통 5일입병에서 한번 2, 3일 주춤주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주식 매수하는 게 더 현명하다. 저 말을 듣고 저 말을 의심해가지고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선행 스펜2는 설 것이다 이렇게 본다. 내일 월요일 보면은요. 답이 딱 나옵니다. 월요일부터는 선행 스펜2가 옆으로 갑니다. 제가 묻죠. 선행 스펜2 옆으로 가면 그때부터 장 자체는 그 전에 장이 거의 선행 스펜2가 움직이는 자리가 장이 바닥이라고 했는데 일목균형표 모르면 펑펑 홀립니다. 그래서 수익을 말하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되고요. 시중의 일목균형표 책은 다 사기책이니까 사지 마세요. 전부 사기책이니까 절대 사지 말고 그 책 사가지고 공부해 보십시오. 하늘 두 쪽 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녹화변을 보시면 충분히 제가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건데 단번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는 1800을 넘어서 가지고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주가는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일단 1840까지도 일단 오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에 이제 방어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외국인과 기관 동향이 굉장히 약합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요즘 에너지가 워낙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호가 공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을 제가 늘려라 하면 좀 늘리고 조금 제가 사락하면 사고 이쪽 방송 저쪽 방송 보지 말고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사락하면 사라고 왜 안 사느냐고 주가 오른 다음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신경질 나니까 사라면 사세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다리 찢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의 무게중심이 240에 있습니다. 240 전후에 있는데 일단 240 전후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일단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세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뛰어넘습니다. 뛰어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238.5 이상에서는 한번 정리한 다음에 재매수를 후에 갖고 가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분명히 호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물도 오늘 3일상 아침에 높게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차트가 여러분 지금 그 가기 차트를 보면 장 자체가 4일 전부터 이미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기 차트 배우셔야 됩니다. 플러스를 내고 있고요. 랭코 차트를 봤으면 랭코 차트가 음자리인데 오늘 만약에 양자리가 난다면 랭코 차트가 양자리 나는 그날까지 주식은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역시계곡선으로 봐서 지금 장 자체가 일단은 자세히 보시면 눈에 보입니다. 뭐 보이느냐면 일단은 1870까지 열리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열리는 모양이 보이는데 하방에서 굉장히 강기성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870 중기적으로 계속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물대를 보시면 매물대가 일단 1800 25에서 주춤주춤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1875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75까지도 분명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 말을 들으신 분들은 주식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그러면 어쩐 주식 늘리느냐? 자백스들이 말하는 잡주를 하지 말고 1등주로 계속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선물 같은 거 볼 필요 없다. 삼성전자 볼 필요 없다. 외국 증시만 봐라.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외국 증시 중에 제가 여러분들 첫 번째 얘기한 독일 증시를 봐야 된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증시가 지금 121일평하고 202일평하고 딱 걸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독일 증시를 보고 여기에서 이제 201일평에 지지받으니까 했는데 독일 증시가 내일 오늘 저녁에 열린 만약에 이 그 121일평이 위에 올라탄다면은 전고점까지 분명히 열람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일 증시가 굉장히 강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그 모든 사생 결단력을 독일하고 프랑스가 쥐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쥐고 있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증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다우존스 증시는요.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 증시와 중국 증시
상해 증시에 중국 증시가 어제 신저가 냈지만 비석형 내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석형에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만약에 10시 30분 이후에 상해 증시가 계속 강하다면 주식은 오늘 종가까지 계속 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이미 크게 볼 거 없어가 외국인 선물 볼 필요 없어요. 왜? 외국인은 쓸 칼을 다 썼습니다. 외국인이 3조 3,500억까지 쓰면 끝납니다. 뭐 책에 나오는 거 미결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이것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또 기관의 매매 동향인데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면 주가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관의 선물 동향을 꼭 보시고 상해 증시, 독일 증시 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굳이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크게 볼 필요 없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200일 이평에서 걸려가지고 크게 상승하지 못하게 크게 하락하지 못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앞에 구름이 검은 구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고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종목이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선물은 크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계속 강세입니다. 주식 내 말 안 듣고 안 사신 분들은 오늘 사지 마세요. 그리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럴 때 뭡니까? 이빨 꽉 깨물고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그 사이 이적건 이때까지 양다리 걸쳐가지고 좋다 하는 주식만 샀습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석기시대 투자 방법입니다. 석기시대 투자 방법. 석기는요, 민놀당이 하는 짓이 석기시대고, 국회가 하는 게 석기시대고, 의방송, 검은 토마토가 하는 게 석기방송이지, 우리 쌤 방송은 석기시대가 아니고 21세기입니다. 21세기는 뭡니까?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식 사는 날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은 꼭 사고 싶으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사십시오. 이번 상승은 보통 상승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주말 금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여러분 아다시피 가뭄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에게 100번의 전화번 하든 한 번에 현금 봉투 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절에서 세종대왕보다는 신사임당을 부모님에게 보내는 우리 멋진 센 시청자 여러분이 된다.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상승을 지켜보시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여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응자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월요일에 추천하셨던 종목이었죠. 메디포스트 이 종목 AS부터 좀 받아보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은 좀 꺾어진 모습인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다시 또 좀 오름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약세 분위기가 아무래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빠르게 회복을 해주지는 못하고 종목이 확 치고 넘어가지는 못하는데 다만 이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시장이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나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꾸준히 강세를 보이거나 또 최근에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타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메디포스트도 적정 주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작년 그 연말께하고 작년 하반기에 상승했던 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24만 1,000원까지 상승세를 탔었고 사실은 뭐 그 내용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줄기세포라는 개념 자체가 그 잠재 능력은 굉장히 크지만은 실제 뭔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 주가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타기 시작했고 20만 원권에서부터 10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좀 수모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6개월 가량 주가가 바닥을 잡으면서 또 최근 들어서 그 기관들의 매수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 이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면서 메이저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탄다든지 이런 식의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올라갈 때까지 그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만 원권 저항도 있고요. 또 11만 원권에 가서도 저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이제 시장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10만 원 넘어 목표치 한번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을 준다면은 매수를 안 하신 투자자들도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10만 원 이상까지 잘 홀릭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인가요? 네, 오늘은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경기 방어주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이 약세를 탈 때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거나 아니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경향이 많은 종목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그 국가 기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 그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민영화 기업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공기업 성향이 좀 강한 그런 기업들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장세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방어주에 대한 개념에 관심이 또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매수를 해놓자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으로서는 뭐 오늘은 일단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랐고 해외 증시가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1800선이라든지 1800선 초반대에 그 저항 라인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결국 거기서 또 머리를 맞고 밀려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기 방어주들을 그 시장이 불안함에 떠는 것보다는 편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 들어서 경기 방어주들의 주가를 보면은 특히 통신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또 최근에 KT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은 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증시가 약세를 탈 때는 물론 뭐 주식 투자를 아예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약세를 탈 때는 보수적인 종목에 대해서 편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경기 방어주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좀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네.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과거에 이제 정부의 물가 정책 때문에 사실 전기료 인상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하면은 공기업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실적이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사버리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계속 타는 그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많이 돼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이 좋을 때는 좀 그 공격적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더 이상은 누적 적자에 대한 그 어려움을 계속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작년하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계속 지금 전기료 인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지가 개선된 상태고요. 또 요번에 8월 달 정도에 또 다시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인상폭은 정부에서는 대략적으로 5.9%, 5%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전력은 최소한 10% 이상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실은 그쪽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익성 개선에 좀 도움이 더 될 듯 하고요. 또 지금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 지어지다 보니까 전력 수요에 대한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과거에는 독이 됐던 이 너무 이 보수적이고 움직임이 둔한 부분이
지금같이 약세장을 보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최근 매수가 그 경기 방어주로 계속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 종목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5,600원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길게 보십시오. 3만 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가면은 사실 작년 초나 아니면은 재작년 정도의 주가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요번에 전기료 인상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거기까지의 주가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3,0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 방어주 중에서 기관의 매수가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었죠. 한국전력, 대응전력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22 총재 발언 덕분에 급등했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 미칠지 자세한 이야기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어제 아시아 시장이 상당히 재미는 없었지만 국내 시장이 그래도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그런 투자심이 호전되면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하는 힘이 셌는데 더군다나 또 해외 시장이 좋았고요. 또 마리아 총재 발언도 있었고 또 미국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쪽에서도 괜찮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긍정적 흐름이 좀 예상이 전개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수급적인 특징적으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 가담하는 동인으로서는 연기금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던 모습인데 금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수급 체크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라면 역시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탄력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면 역시 전제에는 역시 수급적인 특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관점이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어떤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소 중심의 종목들의 가장 탄력이 우선 일선으로 치고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최근에 많은 그 투심이 훼손된 코스닥 종목들의 어떤 그 후발주 성격으로서 긍정적 흐름이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관전 포인트는 그렇게 잡아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HMC 투자증권의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먼저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타켓 프라이스나 28,000원 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LG 디스플레이 어떤 그 포인트를 잡으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상 최대 매출 달성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상 최대인 6조, 한 9천억 정도를 좀 달성한 부분입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한 254억 정도 적자여서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부분이지만요. 만약에 소송 합의에 의한 일회성 비용 제외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 1,500 수준의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거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대형 OLED, 플렉서블 OLED 기술의 어떤 확보 상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증자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단기로는 어떤 증자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회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소형 패널 사업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TV용 패널 아마 이 부분에서 하반기 어떤 높은 가동률이 확보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런던 올림픽이 이제 개막을 하는데 그 관련 종목 수혜로서 지금 저희 당사는 제1기획을 좀 보고 있습니다. 타켓 프라이스 한 24,000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실적이겠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97억, 400억으로 러프하게 본다라면 YOY, 그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8% 이상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원인으로는 아마 해외 부분에서의 어떤 예상보다 상당히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역시 최근에 광고 경기는 사실 침체 수준입니다. 업황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1기회를 바라봐야 하는 그 관전 포인트는 올림픽이라든지 어떤 캡티브 효과, 그러다 보면 역시 해외 부분의 어떤 성장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3분기, 4분기에도 나올 것이지 않겠냐 해서 아무래도 독일이라든지 스페인 로컬 광고주들의 발굴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물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회성 요인이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올림픽의 프리 마케팅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는 글로벌 마케팅 효과가 역시 하반기 실적에도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2분기 4대 매체의 광고 시장이 한 2% 정도 이미 역성장을 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런 거 대비했을 때 제1기획의 어떤 실적만 봤을 때는 상당히 선방한 거로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매매기법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는 연기금의 집중 매수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증시도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단기, 중기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단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가 나타나면 1800선 회복 이후에 네.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웬만하면 1800선을 일단은 돌파해 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어찌됐든 매수가 나타난다면 1800선 이상에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기입니다. 중기는 이제 7월 25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었죠. 저점이 아마도 중기 바닥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1800선 회복은 무난한데 여기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 포인트를 한번 보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지수 하락의 원인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의 공매도였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보다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7월 25일 저점 찍을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7월 10일에 저점을 기록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 요인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해외 증시의 어떤 반등으로 나름대로 오늘 이제 지수가 좋겠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조차 순매수가 나타난다면 아마도 그 탄력은 더 이어갈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중기 관점에서는 7월 25일, 그러니까 수요일 기록했던 1758.99포인트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평택천룸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왜 이걸 드리냐면요. 저는 이제 5월 21일에 1750에서 1775선 사이 중기 저점 지대를 발표했습니다. 벌써 두 달이 넘었죠. 그러면서 평균 지수로 보면은 1762.5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아마 계속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중기 시황을 많이 바꾸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7월 25일에 저점이 1758.99포인트였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평균 지수대로 환산했을 때는 3.51포인트 오차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또다시 적중할 경우에는 선순환 사이클을 지속하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제 예상이 빗나가게 될 경우는
엄청난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적중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차트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수대입니다. 분명히 저는 5월 21일 이후로, 현재까지도 단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고, 1750에서 1775선 사이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수요일에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최소한 1850선 이상만 언젠가 회복이 돼준다 그러면 중기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야 뭐 1800선 돌파하는 거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만족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 중에 어찌 됐든 간에 1850선이 회복이 되면은 오늘 저점이 중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기 바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1850선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전자 차트 보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현재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 매도라고 하는 요인 중에서 삼성전자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 선물 매매에서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려할 것이 뭐냐면 만약에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지차트를 보시면은요. 오늘 1800선이 웬만하면 회복이 된다. 다만 1850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분석은 이제 다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적중하게 되면은 이제 편안하게 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은 저도 새롭게 다시 분석을 해야 되고요. 끝을 모르는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뭐 모든 걸 다 했고 여태까지 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기다리는 심정인데요. 제 말씀을 잘 듣고 특히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 과감하게 매수하셨던 분들 그리고 어제 비중 확대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1800선 회복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1800포인트 회복한다면 바로 주식 비중을 더 늘려봐야 하는 거겠죠? 네, 당연합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7월 13일에 저는 분명히 1775 깨졌을 때 그때도 50에서 75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은 제가 조언한 대로만 매매하신 분들은 크게 손실을 할 게 없어요. 특히 그 삼성전자라든가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서 하신 분들은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1800선 이상이 되면은 직장인 75, 전업 100% 그렇게 해주시고요. 1775선 이상에서는 50에서 75%, 그리고 1775선 미만에서는 25에서 50, 그리고 만약에 1750이 이탈되면 0에서 25%인데요. 어제 종가도 그렇고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 최소한 1775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아마 18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쭉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수 상승세 전략에 따른 그 추가 조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800선이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1850선까지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또 겁먹고 뭐 1820, 30에서 또 뭐 비중을 줄인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850선이 돌파됐을 때 그때는 중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기로 끌고 가는 종목은 계속 끌고 가시고요. 이제 단기로 이제 우리가 대응할 거는 빨리빨리 순환매를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1850선이 넘어가면 1850에서 1875선 사이에 혼조세가 나타날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그때 부딪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매물대도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평균 가격대가 돌파되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1900선이 돌파가 되잖아요. 직장인은 무조건 보유를 지속하세요. 전업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순환 매도하고 중기 포트를 갖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요. 1900이 만약에 돌파가 되잖아요. 요번에 다시 돌파되면요.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바닥 짚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왜냐? 현재 모든 상황을 점검해 봤을 때 1900이 돌파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만 상승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환매수로 전환이 될 때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1850까지가 일단 돌파가 되면 이제 7월 25일이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00이 돌파가 된다 언젠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완전히 어떤 그 불안 요인이 제거됐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주식 투자를 위한 어떤 도움 말씀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좀 더 그 마인드 고치를 위해서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약간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주식시장의 3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초보자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3대 경험이 뭐냐? 첫 번째는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이론적인 기업 가치, 뉴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은 수급을 생각할 때는 보통 이제 종목 수급만 생각하는데 일단 전체 수급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 수급이 좋으면은 지수가 올라가고 나쁘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건 단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론적인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건 뭡니까? 가치 평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을 제일 먼저 보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모두가 합쳐하면 반대로 간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추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봄에는 어떻습니까? 네, 꺾였지 않습니까? 반대로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지 않고 이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거는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합쳐하면 반대로 간다. 이건 어떤 시장의 흐름, 심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이 있거든요. 모두가 강분할 때 매도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매수하자. 바로 그런 뜻이 있고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요거는 틀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세 번째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비록 아무리 오래된 경험이 있어도 이걸 증명하는 그 또 다른 경험이 뭐가 있냐면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반대하냐면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절정 고순화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뭐냐. 예측하는 능력을 기르는 사람만이 대응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솔직히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포인트 밀리고 나서 매도 못합니다. 반대로 저점에서 100포인트 올라가면 매수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차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급락 하루 만에 코스피 반등이 나왔었죠. 글로벌 증시 훈풍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반등 예상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좀 반등으로 마감하면서 기분 좋은 오늘 출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 우선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영향도 있었지만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유로를 지키겠다. 그래서 부양 발언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그 시황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억지로 누르는 것 같지만은 지수의 방향성은 좀 상단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바로 지수에 대한 반등에 대한 축, 이 축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좀 억지로 지수를 좀 눌러주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또 유로존의 또 경기 부양책, 또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미국의 FOMC,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미리 알고 지금 반등을 위한 선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장은 물론 봐야겠지만 코스피 시장은 1770포인트부터 1780포인트 이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테스트 지지에 성공하면서 반등을 기대해보는 하루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갭자리가 어떻게 갭 상승이 어디까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증시 강도를 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가 기준으로 일단은 예상을 좀 해두자면은 지수 위치로 봤을 때 1800포인트가 넘어간다면 좀 지수는 좀 오히려 좀 약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지수의 이제 반등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1780포인트 부근에서 지수의 이제 시가 출발이 된다면은 오히려 오늘은 전중 후 강해장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일 주말에 해외 증시에서 빅 이벤트에 대한 또
버냉키 이장이 또 리서비스를 해준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면은 오늘 장은 좀 화끈하게 좀 기대감에 따른 좀 선방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다만 추세적 전환이 아닌 지금 기술적 상승에 무게를 두어서 보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 1850포인트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일단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에 어제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그 언론의 수급 개선이 우리 장에 또 나타난 것처럼 스타트 테이프를 끄는 중국 증시를 함께 본다면은 앞으로 나올 경기 부양책의 지수는 오히려 좀 탄력을 얻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마 행복한 금요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지수의 흐름상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시가 대비로 전중 후강장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좀 지수와는 좀 무관한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단기적인 개별적 수급으로도 일단은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시초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노인복지 정책과 맞물려서 노인복지 테마의 이름을 올린 종목인데요. 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의 침해와 또 보육에 대한 이런 수혜주로도 또 앞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157% 정도 증가된 실적으로 최근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차트에서 보이시다시피 지금 저항 구간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바로 3,800원 구간대에서 박스권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의 턴어라운딩을 잡고 또 여기서 단기선 테마 반등과 시국 개선이 이어진다면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추세가 오히려 저가를 계속 높여나가고 또 고점을 계속 올리는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3,800원을 돌파를 할 시에는 강한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요.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는 종목 말씀드리겠고 적정 매수 주가를 잡는다면은 3,63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3,800원에 대한 일단 박스권 트렌드로 접근을 해서 단기 목표가 3,830원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짧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간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51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계속해서 보유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단기 목표가 3,830원 보시면서 오늘 시가의 베팅 종목 모나리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었죠. 모나리자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말씀하신 메디포스트 매수가도 잘 줬고요. 장중에 3.8% 이상 강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 전일 제시해드린 모나리자 아쉽게도 조금 21선 가까이 눌림을 주지 않았고 그대로 올라가 버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 예상 흐름보다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직 가격대가 여전히 저가권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을 유지하시면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 보시길 바라겠고 신규로 접근해 보실 분들이라면 아직 121선이 위에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21선 근처에서 최대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스쿱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약가 인하에 따라 1분기 매출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1분기 재고 조정에 따른 주문 감소했던 부분이 급격하게 원상태로 회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수출하고 수탁 확대에 따라 확대와 또 고령화 시장이 약가 인하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구나 급속히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하반기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대원제약의 경우 150여 개의 제품들이 주로 고지혈증이나 당뇨 그리고 고혈압,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동사의 하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1%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4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적인 부분 상당히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를 선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제약사 중 하나로 대원제약이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혁신형 제약사 선정의 의미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시키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형 제약사들에게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책이 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책 요인으로 인해서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도태로 경쟁이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형 제약사들의 매출 증가와 마진율 개선 등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기업 보청기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보청기 매출이 지난 전체 매출에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매출을 보이면서 급증하는 추세이고, 또 보청기 판매 직영점도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청기 매출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뜸했던 기관계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서 매매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앞서 지속해서 매수했었던 그런 물량들이 아직 나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에 매수했던 부분들이 저가에서 매물을 잡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꾸준하게 이런 기관계에서 매매 관심을 가지고 해준다면 수급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가격 조정 이후 바닥에서 역헤드인 숄더 모형을 내면서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 소화도 어느 정도 일어났다 보여지고, 지금은 21선 눌림목을 다시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많은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수가는 5,650원에서 5,800원 사이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약 5,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350원으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KT 올레 TV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채널 번호는 184번이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